네, 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문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이 신문은 이제 한겨레 신문이 지난 발렌타인데이 며칠 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당신이 마신 우유, 젖소의 피와 고름. 좀 아주 좀 음산한 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놨죠. 내용을 보면은 젖소가 얼마나 학대당하면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라고 그 우유가 들어가 있는 달콤한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괜찮겠느냐. 한 마리의 젖소가 이제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고통을 받고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진짜 알면 어떻게 보면 동물의 그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우리가 우유를 먹는데 좀 주춤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나온 우유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젖소가 태어나서 생후 14개월, 1년 4개월이죠. 1년 2개월이죠. 생후 14개월 정도만 되면 벌써 그때부터 이제 우유를 빼내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그 우유를 여기서 이제 착유라고 표현했는데 우유를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강제로 거의 뽑아내는 거죠. 1년에 거의 우유를 뽑아내지 않는 시간은 거의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300일간은 계속해서 강제로 우유를 뽑아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소가 새끼를 한 마리 낳으면 그 다음에 또 2달 후에 또다시 임신을 시킵니다. 이 젖소들이 이런 울타리 속에서 이 각각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서가지고 자라고 거기서 이제 우유를 착유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사진을 보면 비참합니다. 이걸 이제 공장식 축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우유들은 이렇게 이제 공장식 낙농업, 축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사람이 먹을 젖이 아니잖아요. 어린 송아지가 먹어야 될 젖이잖아요. 어린 송아지가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그 어미 젖인데 이 송아지는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만 먹이고 그 다음부터는 젖을 끊어버립니다. 끊는 방법도 굉장히 가혹한데 송아지 입에다가 가시 달린 철망 같은 걸 답니다. 가시 달린 철망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 송아지가 어미 젖에다가 갖다 대면은 어미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미소가 자꾸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젖을 끊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미 젖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가공된 이유식을 먹여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살 경우에는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년 정도. 이런 내용이 아까 보여드린 이제 신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서 과연 우유를 갖다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겠느냐. 우유를 먹을까 말까는 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바로는 저는 우유를 영양식품으로 아무에게도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우유가 과연 영양학적으로 우리가 권할 만한 음식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컨드 오피니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 절대로 마시지 마라.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프랭크 오스키라는 박사가 자기가 이제 소아과 의사거든요. 이분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질병을 갖다가 치료를 쭉 하다 보니까 소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우유하고 직결돼 있구나. 우유 섭취와 직결돼 있구나. 많은 언론 매체에서 우유에 대한 광고라고 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광고는 누가 하죠? 우유 회사죠. 우유 회사 또는 뭐 축산업협회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우유는 완전 식품이구나 하는 이제 이미지를 심어준 것에 불과한 거예요. 프랭크 오스키 박사의 그 책에 나오는 것에 따르면은 칼슘이
우유 속에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있는 만큼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보조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 섭취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식품이다, 영양식품이다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우유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가공 단계를 거쳐 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균질화 한다든지 그냥 놔두면은 그냥 소에서 이렇게 우유를 뽑으면 그게 딱딱하게 굳든지 아니면 기름과 수분 부분으로 갈라지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균질화를 시키고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래위로 똑같이 이렇게 하얀 우유가 되는 거지. 원래 원유로 하면은 이게 기름과 수분 부분이 분리가 되거나 굳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될 뿐 아니라 우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그 지방이 산화가 많이 돼요. 산화가 많이 되고 나쁜 지방의 성질로 바뀌기 때문에 그 지방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유에 이제 이렇게 가공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나쁜 부산물들, 그거 포함해 가지고 우유를 갖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인간이 소화시킬 수 있는 락타제라는 그 효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0% 선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 한 80%는 우유를 갖다 소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그 소화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소화되지 않은 우유들은 우리 몸에서 다 이렇게 독소가 됩니다. 독소가 돼서 쌓이고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각종 예기치 않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피부 관련 질환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우유에서 이제 만들어진 부산물들이 들어가면 피를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든지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가 큰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우유 많이 먹으면 그것도 우유 자체가 키를 크게 하는 성분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소를 이렇게 이제 다 가둬놓고 이제 공장식으로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소들이 여러 가지 병에도 걸리기 쉽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한테는 이 공장식 사육하는 소들한테는 각종 항생제, 그다음에 면역 증강제,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해야지 젖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촉진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약물들을 이 젖소에게 주입을 합니다. 이런 항생제, 면역 증강제, 이런 성장 촉진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주입을 하면은 그것을 주입받은 이 젖소가 그대로 그 성분들을 젖으로 이렇게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먹으면 인간들도 고스란히 그 약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우유를 먹고 키 큰다는 건 아마도 그 젖소가 섭취한 젖소에게 주사를 놓은 성장 호르몬 때문이 아닌가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유를 나는 꼭 먹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말 공장식 축산을 하지 않은 정말 그 뉴질랜드 초원에서 자연 방목으로 키운 그래서 자연 착유해가지고 가공하지 않은 그런 생우유를 먹을 수 있으면 그거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의 환경에서 그런 우유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과연 그 우유가 건강한 우유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한번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유가 들어간 음식들이 많은데 네. 치즈랑 뭐 이런 유제품들? 유제품은 결국은 이제 우유로 다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제 공장식으로 생산되는 우유들은 기본적으로 그 우유 성분 자체가 굉장히 영양이 많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항생제와 같은 항생제 또는 성장 호르몬 같은 그 강제로 주입된 그런 약물들이 많이 주입된 상태에서 그리고 소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생산된 우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우유로 만든
각종 치즈, 버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성분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이유 없이 내가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있다, 애들이 아토피가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런 그 유제품하고 연관성이 많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우유 광고들 보면 키가 큰다 막 그런 거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엔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광고들이 허위 광고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광고하는 분들도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라고 또 내세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양학적인 견해들이 100% 옳고 이쪽은 100%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판단을 현명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이 좀 들어야죠.